챕터 2 여전히 챕터 2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커버 텍스트에 2.8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이니퀄리티도 어쨌든 챕터 2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보면요, 어떤 뭐 자연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카메라에 담아서 나중에 CD에 저장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 자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이 카메라가 되냐 CD가 되냐라는 걸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나한테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CD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카메라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 프로세싱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처로부터 우리가 카메라의 어떤 그 뭐 메모리에 뭔가가 저장이 됐고 그거를 이제 CD에다가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지금 두 단계 거친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단계 거치게 되면은 처음 것이 아무래도 네이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인데요.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체인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알면은 요거를 뭐 과거라고 하고 요걸 현재라고 하고 요거를 미래라고 하면은 현재를 알게 되면은 미래는 이제 과거에 디펜던시가 없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마코프 프로세스다 또는 뭐 마코프 체인이다. 이렇게 체인은 사실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유한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가 디스크리트 할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x하고 y, z는 전부 다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코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코프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미래하고 과거는 이제 인디펜던트해지는 그럴 때 우리가 마코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상에서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현재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Z는 X에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Y가 주어질 경우, 즉 현재가 정확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미래하고 과거는 인디펜던트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마코프 프로세스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마코프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유도 과정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마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PMF 그러니까 조인트 PMF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보시면 PX, Y, Z 이 조인트 PMF는 이걸 먼저 쓰면은 이제 뭐 PX 저거부터 써 있으니까 P에 그렇죠? Y하고 Z하고 여기 이제 X의 given이고 P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X가 될 어떤 확률 곱하기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와 Z의 joint PMF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항상 성립을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P에 이제 Z에 여기는 Y하고 X가 다 주어진 거고 여기는 됩니까? Y하고 그렇죠? 그냥 X만 주어진 것이고 여기 P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얘하고 얘는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얘도 똑같죠. 근데 지금 여기만 좀 달라진 거죠.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뺄 수 있는 거냐면은 x를 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지는 거를 마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P에 Z given Y하고 P에 Z given
yx하고 이게 같아지는 것이 마코프 프로퍼티입니다. 보면은 그 마코프가 언제 되는 거냐면은 요 현재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죠? y가 주어졌을 경우에 x라는 컨디션을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스페셜 케이스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마코프 그 체인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x의 함수로 어떤 y가 주어지고 y의 함수로 z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마코프 프로세스 또는 뭐 마코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코프 체인이라고 할 때는 그 discrete random variable의 경우에 x하고 y하고 z가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의 경우에 우리가 마코프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그냥 지우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의 하나의 예제를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세타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세타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니까 세타는 어차피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어떤 뭐 유니폼 분포를 갖는 어떤 값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고 뭐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가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세타를 어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인 그런 것들을 n번 시행을 해가지고 이러한 벡터를 얻습니다. 벡터를 얻고 그러면 뭐 어차피 x1은 0 또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베르누이니까. 그 다음에 0 또는 1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앞면 나온 그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x 바의 n이라는 거를 그 랜덤 베리어블 n개 만들어낸 것을 다 합친 거.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주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마코프 체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타는 이 벡터에 영향을 주고 이 벡터들은 즉 x1, x2, 뭐 xn까지 이 벡터는 당연히 그것의 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y라고 볼 수 있는데 이 y가 정해지면 사실은 이 세타는 x 그 바 n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 z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y가 정해지면은 이건 벡터니까요. 이 y의 그 원소들의 합치면은 그냥 z가 정해져 버리는 거지. 이 세타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z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하고 z는 디펜던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y가 정해졌을 경우에 y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코브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x하고 z는 이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 그러니까 우리가 마코브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 정의식은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joint PMF가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으면 우리가 마코브 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따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코브 체인일 때 x하고 z는 이제 y가 주어졌을 경우에 인디펜던트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것이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y definition py에 이렇게 pxy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y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볼 거 없고 분자만 보면은 pxyz는 요게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텀이 있으니까 요 텀을 우리가 이걸로 바꾼 거죠. joint PMF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그렇죠? 분모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줘 버리면 그건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가볍게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if and only if가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그 마코프 프로세스 또는 마코프 체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증명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식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x, y, z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때 y가 주어졌을 경우에 x하고 z가 인디펜던트해지면 우리가 이 x, y, z의 관계는 이제 마코프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마코비티 또는 뭐 마코비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past하고 future가 이제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다는 이 컨디션이 뭐냐면은 이제 present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우리가 거꾸로 해도 마코프 체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y, z가 마코프 체인일 때 z, y, x도 마찬가지로 마코프 체인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뭐 증명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 joint PMF를 이제 그 지금 마코프 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바꿔서 쓴 거냐면은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거 P의 Z given Y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PY분의 그렇죠. PY given X 저거 있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은 PX 잠깐만요. 그러니까 PY는 그대로 있고요. PY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X 지금 PZ와 A 이걸 바꾼 거군요. 요거 요 joint PMF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PMF하고 이제 마지널 PMF로 바꾸고 여기를 바꾼 거거든요. 여기 이 앞부분에 있는 이것을 이제 이게 사실은 요거잖아요. P하고 XY의 joint PMF가 되니까 그렇게만 바꿔준 겁니다. 여기 나누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갔고요.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PY분의 PXY 요게 지금 이 컨디셔널 PMF의 정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ZYX로 이렇게 쓴 것이 그러니까 그 마코비티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코비안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마코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코비안. 그냥 마코프라고 얘기도 되고 뭐 마코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코우버 책에서는 이 단어는 쓰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저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X하고 Y, Z가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할 때, 그죠? 우리가 이것을 마코프 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뭐냐면은 이건데 보면은 X하고 Y 사이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하고 Z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X를 적당히 프로세싱해서 Y를 얻었어요. 그리고 Y를 적당히 프로세싱해서 Z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이 Z를 가지고 X를 추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신에서 X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받은 것은 Y가 되는 거죠. 노이즈 때문에 Y를 받아요. 그런데 이 Y를 가지고 우리가 X를 추정해내고 싶어요. 그걸 보통 이제 X 해트라고 쓰죠. 그래서 X를 추정하는 걸 우리가 X 해트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를 통해서 이제 이걸 뭐 또는 여기서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주로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지우고 다시 쓰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Z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Y를 받았는데 Z를 얻어내. 그 다음에 Z를 얻어낸 다음에 이 Z 가지고 X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추정을 할 때 이 Y를 가지고 처음 받은 거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Z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에서 뭐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Y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죠. 즉 Y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게 Y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정보가 있고 Z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아요? Z가 아니지 Y가 X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보를 잃게 된다. 이게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보겠습니다. X가 이제 YZ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그죠?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먼저 X하고 Z가, 그러니까 X가 그 Z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량 더하기, 그 다음에 Z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X가 이제 그렇죠? Y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X하고 지금 뭐 YZ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Z도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Y가 가지고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Z가 가지고 있는 X의 정보. 좀 이상합니다. 제 태블릿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Z를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Y가 가지고 있는 X의 정보량이 이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을 다 유도를 해보면은, 그런데 지금 X하고 Y하고 Z는 마코프 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X하고 Z는 지금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죠.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가 0이 됩니다. 요게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X하고 Z의 mutual information이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independent 할 경우에는 mutual information이 0이 되니까. 왜냐면 X는 Z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independent 하다는 얘기니까, 서로 동립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게 0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식 두 개를 보면은 두 번째 라인하고 요 첫 번째 라인을 보면은, 두 번째 라인은 이거밖에 없고요. X하고 Y의 그 mutual information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라인 보면은 X하고 Z의 mutual information 더하기 무슨 뭐 mutual information인데, mutual information의 특성상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이게 항상 mutual information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Y가, 그러니까 여기 Y가 있고 Z가 있는데, 이 Y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는 아니지만 어쨌든 Y가 X에 대해서 더 정보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하고 Z 중에 X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 Y란 얘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Z를 여기 Z를 Y의 펑션으로 잡아버린 케이스니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미의 Z일 때도 지금 그 마코프 체인이기만 하면은 성립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주더라도 이제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Z가 G of Y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뭐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교실이 있다. 교실에 이렇게 그 학생 수가 뭐 몇 명이냐라는 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마크업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x1, 뭐 x2, x3 해가지고 뭐 1시에 찍은 그 학생 수, 뭐 2시에 찍은 학생 수, 3시에 찍은 학생 수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마크업 체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운터 example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카운터 example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하고 y하고 z가 마크업 체인이 아닐 경우에, 그럴 때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 수식이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이 수식이 이제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는 이게 성립을 안 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코프 그 체인이 성립이 될 때 이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x가 이제 0 또는 1이다, 그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1, 뭐 뒷면이 나오면은 0, 뭐 이렇게 하고, y도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0 또는 1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z를 뭐 x 플러스 y로 이렇게 잡았다. 이거는 애초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마크업 체인이 아니죠. 이렇게 마크업 체인이 아닌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z가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셔널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오히려 x하고 y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더 크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아니죠. 그 이니퀄리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x, y, z가 마크업 체인을 이룰 때 그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The sufficient statistics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타로부터 뭐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함수로서 t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어떤 마크업 체인을 이룰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살표 노테이션은 우리가 마크업 체인을 이룰 때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는 이 x라는 것이 이제 f세타라는 분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추출할 때,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세타가 뭐 유니폼이고,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고 뭐 0부터 1 사이에, 그 다음에 요 세타라는 거를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 같은 걸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3번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은 여기 x를 여기 일단은 뭐 이게 벡터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뭐 x1, 뭐 x2, 뭐 x3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tx, 요거 이제 x 벡터인데, 요거를 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로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xi는 베르누이인데,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파라미터를 세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마크업 체인 프로퍼티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타라는 게 말하는 건 이 의미는 뭐냐면, 세타가 유니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어떤 숫자를 세타를 뽑아주는 거고, 여기서 베르누이에서 그 세타가 파라미터라는 건 뭐예요? 앞면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세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 1이 나올 확률이 세타, 그 다음에 0이 나올 확률은 1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x1, x2, x3를 인디펜던트하게 뭐 제너레이션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뭐 이렇게 x 벡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x라고 놓은 건 이제 임의의 거를 얘기를 한 거니까 x 벡터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로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그 케이스에서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린 지금 3인경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n, 그래서 세타라는 게 다시 한번 써드리면 세타를 유니폼으로 이렇게 잡고요. 유니폼 뭐 랜덤 베리어블 0에서 1 사이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타라는 게 그 동전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 그죠? 앞면이 나올 확률로 한 다음에 n번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쭉 나오잖아요. n번 동전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뭐 그 x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x 벡터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tx 벡터를 잡는데 이거를 시그마의 xi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i는 1부터 n, 이렇게.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sufficient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의 그러니까 여기 tx 벡터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t가 지금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성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그것 때문에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이제 추출하는 거 이걸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타를 예를 들어서 뭐 보냈는데 받은 게 이건 거죠. x 벡터. 그런데 세타를 알아내고 싶을 때 이 x 벡터 전체를 다 알 필요가 없고 요 t만 알면 된다. 그럴 때 이 t를 이 세타를 알아내기 위한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통계량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sufficient 어떤 그 통계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x 벡터의 함수잖아요. 이 tx 요거 이게 sufficient statistic이어야지 정보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포메이션 로스가 일어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x 벡터인데 이게 너무 많아. 숫자가 n개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타죠. 알아내고 싶은 건 세타인데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x 벡터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tx 벡터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뭐죠?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정보량이 계속 줄잖아요. 우린 세타를 알아내고 싶은데 정보량이 계속 줄어. 그러면 정보량이 줄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정보량이 근데 확실히 안 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프로세싱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숫자, 즉 tx 벡터라는 것이 sufficient statistic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sufficient statistic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tx 벡터라는 것이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거를 왼쪽에 놓고 우리가 받은 거를 오른쪽에 놨을 때 우리가 만든 통계량 그것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마코프 체인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통계량 tx 벡터라는 저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sufficient statistic이 된다라는 거죠. 세타를 알기 위한. 자, 파노's inequality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노가 만들어낸 부등식인데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은 엔트로피하고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하고 이제 그 관련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등식이 이제 파노's inequality가 되겠는데,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통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x를 보냈는데 우리가 y를 받은 거죠. 물론 이제 y는 뭐 노이즈가 섞여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x를 그대로 받은 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x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정한 거는 x 해트가 되겠죠. 물론 이 x 해트는 x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x하고 x 해트가 다를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디텍션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그 뒤에 연습 문제에 있는 거긴 합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해서는 uncertainty가 없다. 그 얘기는 x가 정해져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정해져 버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y만 보면은 x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뭐 노이즈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수신단에서 받은 게 y잖아요. 그리고 송신단에서 보낸 게 x고. 근데 y를 받았을 때 x에 대해서 더 이상 남은 궁금증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에러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 하고 이 엔트로피하고 컨디셔널 엔트로피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 즉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인 상황은 어차피 에러 프리, 즉 zero probability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에러가 0인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그러니까 에러 확률이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x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죠. 예. 언제 그렇게 될 거냐? 요게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y가 정해지면 x의 uncertainty가 굉장히 작으면 당연히 에러 프로버빌리티도 작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라는 것하고, 그죠? 에러 확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Farnose inequalit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게 이제 Farnose inequality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엔트로피가 있고 여기 또 뭐 엔트로피가 있고 근데 여기 P2가 바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2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probability의 x하고 x hat가 같을 확률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시버에서 받은 시그널이 y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낸 시그널이 되겠고 y를 가지고 리시버에서는 이제 x hat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hat가 x하고 같아지기를 바라는데 뭐 노이즈가 심하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같지 않게 돼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가 not equal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낸 것과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한 것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에러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한번 2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1 또는 0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1,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0이라고 하는 2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성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x하고 y하고 x hat가 마코프 체인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는 x에 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y를 통해서 이제 x hat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일단 좀 전에 배운 거랑 연관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x hat가 이 x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sufficient statistic이 되기를 바라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이 Farnose inequality는 이제 성립을 합니다.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증명을. 자, 그래서 conditional joint entropy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x hat가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2하고 x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joint entropy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이걸 계산을 하고, 그죠? x hat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요. 뒤에다가 이제 조건에다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2하고 x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건 x에 대한 궁금증 더하기 x를 주어졌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이다. 뭐 이런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죠. x하고 y에 대한 궁금증의 정도인데 이건 뭐가 되냐면 x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도 더하기 x를 이미 알았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궁금증의 정도, 그거 두 개를 합친 것과 똑같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계속 한 거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면은 이제 금방 이 위의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식도 이제 금방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가 y하고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컨디션 들어간 거는 그냥 다 같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유도할 때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에다가 뒤에다 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컨디션 Z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컨디션 Z 뭐 이렇게 콤마 Z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게 왜 0이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단 지우고 할까요?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x하고 x hat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에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비교해가지고 같으면은 에러가 안 생긴 거고
다르면 에러가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uncertainty는 없죠. 그죠? 우리가 궁금해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x하고 x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거는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degree of freedom이 없다고요. 자유도가 없어. 왜냐하면 x하고 x가 주어졌으니까 에러가 생겼든지 안 생겼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요거는 어찌 됐건 그 컨디셔닝을 했으니까 x 해트라는 걸 주어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주어지면 그건 항상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에라의 그 엔트로피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x 해트를 줬을 때의 에라의 엔트로피하고 그냥 에라의 엔트로피를 비교한 건데 x 해트를 주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보를 줬으니까 엔트로피가 궁금증이 uncertainty가 줄어드니까. 그죠? 근데 이 에라의 엔트로피는 이거는 에러가 생겼냐 안 생겼냐잖아요. 어차피 2라는 거는 지금 뭐였어요? 이거는 지금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이죠. 예, 그러니까 h of e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해서 hp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가볍게 된다. 그 다음에 요 별표, 여기 별표 친 거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먼저 2가 여기 컨디션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컨디션 들어갔으니까, 요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요. 에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좀 약간 펜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가 1이라는 거는 2가 1이랄 확률은 에라 날 확률이고 2가 0이라는 거는 에라가 안 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1-P로 바꿔서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써지는데 그죠? 여기 초록색으로 할까요? 네. 자,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에라가 안 생겼을 때 x 해트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그 궁금증은 없죠. 왜냐면 에라가 안 생겼으면은 어떻게 돼요? x는 x 해트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x 해트를 줬대.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없지. 0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에라가 생겼대. 에라가 생겼는데 뭘 줬냐면 x 해트를 줬어. 그러면은 이 x는 correct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x 해트랑 같을 수는 없지. 하지만 x 해트 말고 다른 거일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1 그 요거 P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것도 좀 지워서 강의를 할까요?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거 다 지우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대로 내려왔죠. 내려왔고 이건 0이니까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P2는 요것도 그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에러가 생겼죠. 에러가 생겼으니까 에러가 생겼는데 x 해트를 줬어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그러니까 x 해트랑 다른 거겠죠. 그렇죠? x는 여기서 에러가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 에러가 생겼다는 얘기는 x랑 x 해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데 근데 요게 가장 커봐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은 사실은 제일 커봐야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커봐야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로그 베이스 2에 여기 사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x라는 거는 어디서 고르는 거냐면은 여기서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라는 게 지금 사이라는 게
싸이라는 걸 지금 뭐 예를 들어 1, 뭐 2부터 쭉 뭐 에머리 커뮤니케이션 하면 M개 중에 하나를 고른단 말이에요. 예, M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은 어차피 에러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을 보냈다. 그러면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x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거는 x, 그러니까 우리가 고른 게 뭐 3이다. 그러니까 2가 3이라는 게 에러가 생겼으니까 x가 3이다. 그러면 x는 3이 되면 안 되겠죠. 3 말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어떤 그 나머지에 대한 average uncertainty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커봐야 유니폼 분포를 가질 때니까 그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게 이제 로그 베이스 2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은 우리가 파노스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보면은 이게 그냥 싸이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볼 때 이제 이거 싸이 말고 이거 싸이에 이게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 집합의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싸이가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싸이의 절대값 요거는 지금 얼마냐면은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이 절대값의 의미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샤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하지는 않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x가 여기 지금 요게 지금 뭐였었죠? 여기 1부터 m까지의 집합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싸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싸이의 절대값이 지금은 m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전에 그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런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샤프하다는 얘기는 이게 타이트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때 언제 만족시킬 수 있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P1이 되고 1-P가 P1 이게 P1이 되고 요게 P2가 되고 요게 이제 PM이 되는 요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요렇게 해주기만 하면 이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그대로 만족된다라는 거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P1부터 PM까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에서 지금 에머리 시그널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개 중에 하나를 보내는데 이 P1이 이제 1을 보낼 확률이고 P2가 이제 뭐 2를 보낼 확률이고 PM은 뭐 M을 보낼 확률이잖아요. 그때 언제 이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되냐, 그러니까 이 이니퀄리티가 여기서 언제 이퀄이 되느냐, 그거가 지금 그 송신단에서 이런 식으로 그 priori probability, 그죠? 그러니까 보낼 때 저렇게 보내면은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엔트로피하고 에러 프로버빌리티하고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보이론하고 통신이론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론에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 계산을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엔트로피 같은 거를 계산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이론에서 배우는 우리의 그 엔트로피가 이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컴프레스 댄싱처럼 그러니까 물론 뭐 디텍션 프로블럼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내는 것은 x 벡터인데 보내는 것은 x 벡터인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항상 그 노이즈가 이렇게 섞인 다음에 y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 문제는 항상 y로부터 x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이제 다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확률과 우리가 확률과 그 엔트로피를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정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x하고 x 프라임이 IID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리고 x의 그 엔트로피가 h of x로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x 해트나 x나 어차피 IID니까 지금 그 hx의 값하고 지금 h의
x 해트의 값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분포가 같다 그랬으니까 엔트로피도 똑같겠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IID라는 거는 여기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얘기니까 분포가 같으면은 당연히 엔트로피가 같죠. 예. 자, 그럴 때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같을 확률은 이 엔트로피의 2의 몇 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승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2의 x승 요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죠, 그죠? 쉐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컨벡스 펑션이니까 우리가 컨벡스 펑션의 성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함수값이 항상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averaging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expectation 취한 다음에 함수값이 더 작다라는 거니까 여기 보면 expectation 취한 다음에 함수값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Jensen's inequality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 보시면은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data processing inequality,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면 할수록 정보를 잃어버린다.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가공을 하면 할수록 정보를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항상 정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롭게 가공한 것이 그 sufficient statistic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그 리시버에서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보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요. Y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어떤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X랑 정확히 같진 않은데 어떤 걸 만들려고 하냐면 이 sufficient statistic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Y를 가지고 이제 X를 추정해야 되는데 이 Y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Y로부터 X를 추출해요. 이렇게 추출하는데 대신에 얘가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은 X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즉 X를 estimation 하는 데 있어서 sufficient statistic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sufficient statistic이냐 아니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증명을 하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소개가 돼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X에 X hat Y라고 쓸 수만 있다면, 즉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시퀀스를 잡았을 때 이게 마코프 체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X hat가 이 디텍션 프로블럼에 있어서 sufficient statistic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이제 파노스 이니퀄리티라는 걸 배웠는데, 이 녀석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은 정보이론과 통신이론을 연결시켜 주는데, 정보이론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뭐 이런 걸 다루죠. 근데 통신이론에서는 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이 결국은 컨디셔널 엔트로피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그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파노스 이니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